안녕하세요. 늦바람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고미숙의 동의보감 4, 5, 6장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4장에는 통하였느냐, 양생술과 쾌락의 활용, 5장에는 몸, 타자의 공동체, 꿈에서 똥까지, 6장, 5장 6부 그 마법의 사중주. 4장에는 태과불급을 넘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넘치는 것은 드러내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주라 라는데요. 과유불급,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넘치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이 있죠.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살을 뺄 때 먹고 살 찌우는 것은 쉽지만 빼는 것은 너무 힘들다. 물론 살이 안 찌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죠. 살을 찌울 때 드는 시간과 뺄 때 드는 시간, 뺄 때 드는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살을 찌울 때 드는 비용과 뺄 때 드는 비용, 뺄 때가 더 많이 들지요. 이처럼 흘러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만 못하다. 흘러 넘치게 되면 주의를 지저분하게 만들죠. 그렇듯이 여기에 건강법이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건강법이라고 하는데, 조식은 소박하게, 그리고 소식하고 적게 먹어야 되고, 절식하면서 절도 있게 먹고, 그리고 합식 함께 먹고, 안식 편안하게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174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은 밥물이 걸쭉하게 고인 것이다. 가장 훌륭한 삶은 담백하고 진솔한 일상, 그 수련법으로는 이빨을 맞부딪히는 고치법이 있다. 그리고 맨손 체조, 식구 백보 긋기, 생각을 적게 하고 몸을 많이 움직여라. 이것들을 일상적이게, 너무나도 일상적이게 하다 보면 건강한 120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조절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그 기술 가지기가 상당히 힘들죠. 내가 너무 많이 먹는다 하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흘러 넘칠 때, 그리고 또 부족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죠. 하지만 넘칠 때에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더럽힘을 갖게 됩니다. 흘러 넘치니까 주위가 더럽죠. 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으면 엉뚱한 곳에 또 쓰게 되어 있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늘 부족한 것이, 너무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은 부족한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장에는 몸의 타자, 공동체, 꿈에서 똥까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막 쫓기는 꿈, 그런 꿈을 꾸면 뭐 신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떨어지는 꿈을 꾸면 또 어디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얼굴을 봤을 때 우리 몸에는 9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9개의 구멍 중에서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보세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의 구멍이 있는 얼굴이 우리 몸을 대변할 수 있는 아바타라고 하는데, 눈의 색깔이 뭐 좋지 않다, 노랗다 이러면 간이 안 좋다. 얼굴 빛깔이 너무 창백하다, 신장이 안 좋다. 얼굴 빛깔이 너무 거뭇티티하다, 그랬을 때도 또 간이 안 좋고, 입술이 보랏빛이 돈다, 이건 건강에 정말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얼굴을 보고 우리 몸의 정상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장육부인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 변을,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을 보고도 건강을 알 수 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애기들이 똥을 놓을 때 주위에 어른들이 박수치고 난리 나죠. 정말 잘했다고, 아이고 잘했다. 우리 강아지가 똥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똥 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잘한 일이고 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인 거죠. 내가 먹고 그리고 먹었는 것을 그대로 배출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우리 몸이 순환이 잘 된다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승하강인데, 물은 밑으로 흘러야 되고 불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 반대로 불이 아래로 내리려고 그러고 물이 위로 오르려고 그러면 우리 몸에는 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불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습이 차서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관절에 좋지 않은 병이 오고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이런 병이 올 수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정력이 너무 세져서 사고를 칠 수 있는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강박증 이런 병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에는 하체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 걷기가 제일 좋다고 하네요. 걷기는 전 세계적으로 동양을 막론하고 다 이렇게 모든 건강법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는데, 내 몸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충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충을 보고 읽으면서 좀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니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위생적으로 많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먹는 그런 나라에서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 속에 있는 그 충들이 우리 물과 한결같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뱃속에서 알을 놓고, 그 알이 부화해서 그 알이 이제 다시 어른이 돼서 성충이 돼서 나오려고 할 때 우리 몸에 열이 나고 간지럽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샤워를 하든지 물속에 몸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충들이 물속으로 다시 나오고, 그 물속에 있던 충들이 다시 또 우리가 마셔서 돌고 이렇게 도는 것이 수승하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듯이 이 모든 충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 것도 있지만 정말 유익한 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 몸에 살고 있다. 아니면 그 충들은 내 몸에 뭔가가 있다. 그것처럼 내 몸을 숙주로 생각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감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6장에 보면 오장육부 그 마법의 사중주, 우리 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여름에서 가을로 갑자기 넘어가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또 중간에 또 중재하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런 계절도 있더라고요. 봄은 목, 여름은 화, 그리고 중재를 하는 토, 그리고 가을은 금, 그리고 겨울은 수. 봄의 맛은 신맛을 내고, 여름의 맛은 쓴맛을 내고, 그리고 토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토는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은 매운맛, 그리고 겨울은 짠맛. 봄에는 상큼한 신맛이 나고 겨울에는 짠맛이 나는 것. 모든 자연이 말라 비틀어져서 쪼그라들어서 그렇게 짠맛이 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자연과 같이 하나의 작은 우주다, 소우주다 라고 생각한다면, 동의보감을 보지 않았을 때는 내가 꿈을 꾸어도 왜 이런 꿈을 꾸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을 보니까 내가 신장이 안 좋아서 늘 물에 빠지는 그런 꿈을 꾸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이 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고치법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 고치법을 이 책을 읽기 전에 벌써 조금 시작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두통이 조금 사라졌는 것 같습니다. 이 고치법은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로 하는 운동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고치법을 36회 1, 2, 3, 4로 하지 않고 거꾸로 36, 35, 34, 32 이렇게 딱딱딱 소리나게, 이가 약한 분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딱딱딱 소리나게 36번을 거꾸로 세면서 하게 되면은 뇌 울림으로 인해서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치아에는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입 마른 사람들은 침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침이 마른다고 하는데 그때 이 춤을 머금었다가 꿀꺽 삼키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은 다 보약과 같다고 하는데 눈물, 콧물, 땀으로 배출되지만 침만이 이렇게 돌고 돌고 돈다. 그래서 보약이다. 절대 침을 뱉지 마라. 침을 뱉는 사람은 어딘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고치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확실히 집중력이, 그리고 두통이, 제가 두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4장, 5장, 6장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고 내가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내가 여기가 왜 아프는지 미리 알고 이 동의보감이 아팠을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책이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아프기 전에 내 몸을 안다면 내 몸이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그 걱정 아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안 될까요? 제가 미리 이걸 알았다면 아마 내 몸이 어딘가에 안 좋았을 때 내가 지금 이래서 그렇구나, 뭐가 부족하니까 뭐를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알고 미리 처방을 했을 텐데 좀 늦게 안 것이 조금 원망스럽네요. 이 책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